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증언들이 엇갈렸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6차 변론이 진행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3명이 나왔고 그 3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군인 출신의 2명과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과의 증언은 확실히 갈린 것 같거든요. 어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우선 이 각 증인들의 신빙성을 결국 이제 재판관들은 따져봐야 될 텐데 예. 우선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신빙성을 평가할 만큼 그런 구체적인 진술은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검찰에서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결국에는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유, 그 이유로 구체적인 진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진술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신빙성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이제 반면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 내용이 무척 구체적이고 예. 또 풍부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시를 들었을 때 자신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이것들은 결국 국회 측 질문에서나 혹은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서도 모두 상당히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비교적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홍장원 차장의 발언 중에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 이 진술을 일관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거는 간첩 수사를 의미한 거다. 계엄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좀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우선 이런 증언이나 혹은 그런 주장들이 서로 엇갈릴 경우에는 각각의 그 주장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될 텐데 각 증언들이 혹은 그 진술이 내용적으로 모순점이 있는지 혹은 또 일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그런 제출된 증거들로 어느 정도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양쪽의 주장이 얼마나 부합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신빙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할 지점이 있긴 합니다. 이제 홍장원 측에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사실 어제 끝이 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예. 이게 결국에는 신빙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주장이나 진술이 거짓이다라고 상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러한 거짓말을 할 만한 그런 동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보고 신빙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주장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탄핵 그리고 형사재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과도 지금 문제가 없는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상태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그 점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점을 조금 소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증인에 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점까지 따져서 결국에는 양측의 주장들 중 어느 쪽 신빙성이 더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마지막에 나와서 제가 안 나오길 바랬었겠죠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항상 일관되게 주장한 게 이겁니다. 체포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냐. 그래서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보니까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준비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속도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 그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실행이 되거나 완료된 것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서 보면 애초에 이런 계엄 선포는 결국에는 일시적이고 경고성에 불과했다라는 그 점을 상당히 비유적으로 또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 이제 법정에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재판관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예. 한편으로는
결국 이것들도 국민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일단 지금 이 헌법재판의 그런 과정들은 결국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떠한 주장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상에 대해서 이런 탄핵 심판 혹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점까지도 고려를 해서 결국 어제의 그런 변론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어제 하나 주목할 부분이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건 본인이 한 거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근데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지만 선관위에 군을 투입시킨 거는 인정을 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우선 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뭐 만약 그런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뭐 직결되는 그래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일단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은 맞고 예.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변론 어제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결국 마찬가지로 이 선관위의 계엄 당시에 군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계엄 자체가 부적법하고 그리고 헌법에 맞지 않게 실행된 것 아니냐.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그런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법률가 출신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가능성,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이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을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계엄의 선포의 그 배경에는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시까지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헌재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이제 종일 심판이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좀 내일 증인도 3명이 나오는데 특히 곽종근 전 특별사령관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또 국회에서 내란 국정특위 청문회를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이 요원이란 말은 그 전에 한 건 맞지만 그 시간에 전화 받은 거는 분명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내일 증인으로 출석해서 헌재에서 그대로 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특히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첨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예. 또 어제 있었던 국회에서 그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밖에도 사실 당시에 지시받은 내용 중에 뭐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또 한편으로 뭐 유혈 사태를 막으라 그런 지시도 없었다라고 상당히 강경하게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내일 있을 그 변론 길 그 증인 신문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을 상당히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주장이 이런 진술이 내일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경우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신빙성에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전에도 문제 제기를 해왔던 그러니까 초기에 이 발언이 나왔던 이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발언 자체를 이제 요원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유도 질문을 당해서 결국 의원으로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질문으로 나올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회유가 된 것 아니냐 진술 오염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신빙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주 1회 변론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헌재는 아직 재판부 입장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꼭
그 재판부가 입장을 밝혀야 될, 특히 뭐 재판 밖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혀야 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뭐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어느 정도 결론을 낸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지금까지의 상황이나 이 재판의 중대성을 봤을 때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요청에 대한 답변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답변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선 예상을 조금 해보자면 뭐 기존의 입장대로 주 2회의 그런 변론 기일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변론 기일과 관련된 문제는 재판이 시작될 단계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주 2회 동안 주 2회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은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는 뭐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도 이것들이 이제 무리한 그런 진행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사실 지금까지 상황에서 이런 일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변경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뭐 앞으로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 재판도 겹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당장의 형사 재판에 변론 기일이 잡힌 것은 아니고 현재 준비 기일만 20일에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현재 정해진 그런 일정은 형사재판과 겹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상황과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대로 기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헌재에서 정해진 변론 기일은 3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끝나는 날인데 8차 변론 기일에 그때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기일을 계속 늘려달라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아직 헌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현은 없었는데 기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만약 기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에 대해서 일부를 채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다면은 기일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의 기일이 결국 증인 신문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것처럼 예. 사실 이 탄핵 심판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증인 신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한다라고 한다면 뭐 길지는 않더라도 증인 신문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증인 신문을 위해서 뭐 일부 정도는 기일이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뭐 현재까지의 헌재 입장을 봤을 때 추가 증인을 채택을 할지 채택하더라도 다수의 증인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고 앞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신청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일부만 채택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이런 증인 신청과 관련된 그런 문제 말고는 만약에 국회 측이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그런 증거들을 다수 제출을 한다. 혹은 추가 제출된 증거에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양측에서 검토를 할 시간 그리고 의견을 또 제시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짧게라도 변론 기일은 추가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의견을 드리자면은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예. 구속 취소라는 것은 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도 조금 생소한 저희도 처음 네. 들은 예. 것 네.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구속에서 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뭐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한다든가 혹은 보석 허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속 취소라는 것은 자주 이제 실행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긴 한데 사실 뭐 풀려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취지이긴 하죠. 어쨌든 이 구속 취소에서도 결국 판단하는 것은 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구속 사유가 현재 존재하느냐 혹은 소멸했느냐 이 부분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을 때 법원에서 판단했던 그 사유가 거의 동일하게 기준이 돼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됐을 때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구속 사유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을 때 과연 그 사이에 상황들이 변경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멸했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봤을 때 뭐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적극적인 조사 협조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에서 어쨌든 윤 대통령이 관련된 그리고 불리하다고 보이는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는 다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용될 만한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심판들이 좀 밀렸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19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음 주 13일이 지금 정해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8차 변론 기일이거든요. 19일이면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럼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고 총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건가? 그러면 8차 변론 기일로 끝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언제 끝날지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예.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과도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이제 잡혔다라는 것만으로는 윤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 그렇다면 조기에 종료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에는 조금 바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굳이 뭐 판단을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것을 끝낼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서 예. 그렇다면은 결국 이후에 이런 탄핵 심판 일정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된 이후에 잡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잡힌 걸 보면 뭐 그 전에 끝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 일정을 보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8차 변론기일에서 심판이 어느 정도 종료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양측 국회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떠한 식의 증거 신청들을 할지에 따라서는 일부 기일이 조금 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지금 다른 일정과 비교를 하면서 이것을 조금 예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재판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